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좀 들 떠 있더라고요. 그죠? 네. 시간이 확실히 이제 해도 좀 늦게 뜨고 예, 예. 바람도 좀 선선해지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다. 아, 여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3대 지수 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올해 미국장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거는 S&P 500하고 나스닥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강하다는 건데 네, 좀 그걸 느끼는 바가 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이게 침체 한번 겪고서 반등한 때, 이렇게 좀 놓치고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서 좀 덜 보게 되는데, 네. 미국장은 별일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성향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별일 없으면 올라가는. 특별히 나쁜 거 없으면 네. 예. 다우존스는 0.58% 상승했고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9%, S&P 500 같은 경우는 0.97% 상승했습니다. 뭐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박병창 이사님이 차트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차트는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타이밍에 사람들이 이런 식의 감정을 느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라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요즘 같은 시점에 차트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올라가는 거. 예, 특별히 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금리와 관련한 방향성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분명히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거의 효과를 좀 어디로 봐야 될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어느 쪽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 정프로님 덕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로 복귀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2위까지 올라갔어요 또? 예, 예. 많이 올랐나 보네 어제. 예, 어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정프로님이 놔주니까 예. 잘 가네요. 저는 그러나 여전히 끝물이라고 봅니다. 예, 끝났다. 예. 엔비디아 끝났다. 예.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뭐 일단 헤드라인은 트럼프 집권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종료 검토하겠다. 이걸로 일단 잡긴 했는데 공약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제 더 이상 공약에 대한 그 이성적인 분석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사실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었는데 존재감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해리스 후보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강해요. 네. 근데 저는 그 미국 대선 보면서 조금 좀 재밌어진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와서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이러다가 네. 그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환갑밖에 안 됐잖아요. 네. 환갑밖에 안 된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좀 쌩글쌩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선 분위기가 조금 더 즐거워진 분위기 같은데 그 요새 그 뭐 트럼프 후보의 어떤 키워드라 그러면은 마가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거 할 때 이렇게 힘차게 쫙 외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리스 후보도 되게 힘차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네. 뭐죠? I know Donald Trump types. 이게 자기 검사 출신이다. 네네. 성착취범, 뭐 남의 돈 훔치는 놈 이런 사람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상대해봤다. 네. 내가 안다. 범죄자 스타일 안다. 도널드 트럼프 스타일 내가 참 잘한다. 뭐 요게 이제 주요한 어떤 슬로건으로 할 때. 그럼 이제 민주당 사람들 지지자들 막 확 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이게 다이나믹해진 모습이고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뭐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리스 후보가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끌어가고 있는데 그 뭐 트럼프 후보의 공약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다양한 의미에서 화려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을 건데 해리스 후보 공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식료품 폭리 제한 공약, 기업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부과를 하는데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겠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생필품 소비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생필품 가격을 오히려 올릴 것이다. 네. 나는 기업들이 그 생필품 가격을 폭리취하면서 올리면은 그냥 처벌해 버릴 거다. 처벌을 한다고요? 예. 뭐 세금을 더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벌. 주 법무장관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연방거래위원회 동원해가지고 그냥 처벌을 해버리겠다. 생필품 뭐 음식료 뭐 이런 거 올리면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는 포퓰리즘적인 속임수로 시간을 허비했다. 대기업 비난이라는 덜 솔직한 길을 선택했다. 뭐 바가지 단속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을 정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경제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제일 무의미한 게 경제학자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느껴지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쵸.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우유값 내린다. 우유에서 뿌시 그냥. 그럼 이제 처벌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빨리 싸게 공급하라고 또 해요. 또 사람들 또 소 안 키우고 뭐 이런 정프로님 같은 경제학적인 분석이 무용하다는 겁니다. 무용하다. 네. 너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정프로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 또 그 영역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예전에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했었고 네.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양새였잖아요. 이게 뭔가 좀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얘기 좀 할라 치면 또 사람들이 뭐 저러니까 왜 민주당 엘리트들은 뭐 우리 편이 아니야 막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좀 당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도 저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이성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선거 국면이라는 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전쟁을 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7,500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펜실베니아 주 유세를 하면서 그 전기차 세액공제는 웃기는 일이다. 뭐 폐지가 할 거다. 뭐 세액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럼 일론 머스크를 뭐 정권의 광료라든지 자문력으로 기용할 생각이 있냐? 네. 그랬더니 뭐 그가 하려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데 네. 전기차 회사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엄청난 돈을 썼고 그리고 엑스에 초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강요로도 기용할 생각이 있다고 하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몇몇 뭐 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네. 그랬을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질 경우 테슬라는 꽤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약간 축소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날아가겠어요. 테슬라 정도 확고한 위치가 있는 친구는 살아남겠지. 하지만 조만한 회사들 이런 데는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제 테슬라 독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원래 보조금 없을 때도 전기차를 팔던 회사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간 분석은 IRA 보조금을 받으려는 조건이 미국 내 생산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는 예전에 CATL 배터리를 많이 쓰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CATL 배터리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팔 경우 IRA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근데 IRA 보조금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CATL 배터리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CATL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를 가져오면 관세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30%인가? 60%가 맞을 겁니다. 네. 60% 되면은 그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차라리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했을 때 테슬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찌 보면은 양당 모두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또 분석해서
시장에 맞게끔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한국 정치 관련한 뉴스는 제가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쩌면 이번 예산안 정도는 좀 다루긴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산안에서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야당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다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여당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별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25만 원을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여당에서는 뭐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청년층 자산 형성, 저출산 대응, 필수 의료 강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분야별로 이게 선별 복지를 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을 짜는데 큰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정책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좀 정치적인 분석에서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는 어떤 정책이 더 귀에 들어오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이게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주어지는 정책과 25만 원이래 특정하게 모아서 이거를 특정하게 뭐 국가장학금, 청년층 자산 형성, 저출산, 필수 의료 강화 이런 식으로 선별 복지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엔 어떤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쨌든 그 트럼프 후보가 이상한 소리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표명을 했었고, 멀쩡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다음 후보가 왔을 때는 이상한 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했었고, 이게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가 재정도 굉장히 좀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예, 예. 세금도 잘 안 거치기도 하고요. 걱정이 좀 큽니다. 예, 경제가 안 좋으면은 원래 세금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 쪽이 안 네. 좋으면 그 세금이 많이 덜 거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법인세 쪽은 그 반도체 네.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들어올 것 내년에 같습니다. 조금 아마 그나마 좀 숨통이 튀겠죠, 그쪽은. 예,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역시 정치 이슈를 다루니까 우리 MC들이 아무도 말을 못해. 코멘트를 하지 말을 않는. 못해. 예, 안 자, 그래도, 다음 예. 뉴스는 다음 뉴스는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조짐에 대출금리 인상 환율 하락 이렇게 제목을 뽑아왔어요. 네. 정프로님이 시킨 대로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프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그게 가계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네.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미시정책 쪽으로 좀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돈을 풀지만 그쪽으로는 돈이 안 가게. 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시중은행들이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은행들 돈 되게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은행이 정상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은행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 추세니까 예금은 되게 이자 조금 줘도 되고, 예. 이거 수요 억제한다고 대출 금리 올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는 막 높일 수 있고, 예. 막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정부에서도 낮추라고 난리인데 요건 올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우 정말 제가 정말 싸게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 내역입니다. 신한은행 7월 15일, 22일, 29일, 8월 7일, 8월 16일, 8월 21일, 국민은행 7월 3일, 7월 18일, 7월 29일, 8월 8일, 8월 20일 금리 계속 올린 겁니다. 대출금리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네. 이게 뭐 장기 대출이냐 단기 대출이냐 뭐 전세자금 대출이냐 무슨 대출이냐 뭐 이게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은행 하나가 네. 좀 저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몰리겠죠. 그럼 그걸로 돈이 몰리겠죠. 그럼 금융당국에 바로 불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 시중은행들은 부득이하게 현실에 맞게 원칙적으로 예금금리를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네. 그럼 유휴 아이들 머니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배당. 직원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게 지금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할 건데 그럼 마이크로하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안 흘러가게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는데요. 뿌듯하십니까? 아니 근데 얄밉죠?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와 근데 이건 그들이 뭘 잘해서 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뭘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익이 남았다, 혹은 뭐 어떤 기술 개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많이 번 걸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그런 추가 이익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된 거라면 이게 좀 공익을 위해서 좀 가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근데 돈 많이 벌면 법인세 많이 내겠죠. 그거 말고 더. 그거 말고 이제 추가로 네. 뭐 예를 들어 스포츠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아니야 그냥 돈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정프로님한테 그럼 3% 광고를 좀 아 은행이 은행이 번 돈 다 모아갖고 하면 이거 전 국민 2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 그러니까 현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약탈적으로 이자 장사하고 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금 올리고 대출금리 낮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기준금리를 좀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현상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뭐 각자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효과로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환율이 어제 뭐 23원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제 1,334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럼 똔똔이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이게 뭐 특별히 움직일 이유가 되진 않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원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될 거다라는 것에 상대 가치로서 원화 강세가 좀 네.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이제 연준이 9월에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이는 11월, 12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로 이어져 원화값이 1,250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거는 꽤 좀 강한 뷰죠. 네. 그러니까 1,200원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고환율의 수혜를 많이 받던 네. 업종들이 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점인데 어쨌든 시장은 누구나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이제 좀 교통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환율도 교통 정리를 다시 하고 있고 뭐 시중은행들의 금리들도 좀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가 크게 변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요새 철강업계가 진짜 중국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덤핑 물량 늘었다. 이걸 덤핑 물량이라고 표현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덤핑은 좀 담고 있잖아요. 네. 그걸 떠나서 그냥 구조적으로만 보시면은 중국은 원래 철강이 좀 약간은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쓰기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지금은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빅파이낸스에서 중국 쪽 수출 물량 데이터를 한번 차트로 한번 뽑아왔거든요.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로 수출하는 철강의 물량입니다. 철강 물량입니다. 판재. 와. 이렇게까지 밀어내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중국도 뭐 자기네 자국 내에서 안 쓰니까 그거를 좀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엔화까지 완전 엔저여가지고 네. 일본 철강도 막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거의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철강업 같은 것이 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철강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무거운 친구들 뭐 철강이니 조선이니 화학이니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올해 내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거 막 올려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호주 재무부가 중국산 철강 저가 수출의 영향으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져서 호주의 재정이 2조 6천억 원 규모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아, 호주가 참 철광석 많이 생산하죠. 그러니까 호주 철광석의 85%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네. 철강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이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호주 경제와 예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주 재정에까지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거는 중국의 철강 업체인 CAP 그룹이 우아치파토 제철소를 다음 달 15일에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칠레 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칠레 철강 업체는 제철소 폐쇄하겠다. 도저히 못 버틴다. 답이 없다 이거는. 어.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독일의 철강 업체인 잘츠키터 AG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274억 원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400억 적자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인도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 저가 수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중국 업체들의 후판 조선 후판 있잖아요. 네. 그거 저가 수출 때문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으로 제소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반덤핑 제소는 절반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포스코나 동국제강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현대제철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악권에서는 저희 이번 주에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산 때문에 힘든데 네. 내수에서도 뭐 건설 경기라든지 자동차 판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산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니까 야,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고 네. 그나마 철강 쓰는 데 중에 돈 버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철강을 쓰는데 돈 버는 곳이요? 조선. 아, 조선. 그쵸. 네. 조선은 그냥 막 일감이 막 엄청 바글바글 네.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철강사 맨날 가가지고 저 후판값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조선사는 야, 전 세계 철강값이 다 떨어졌는데 나만 왜 비싸게 나만 비싸게 사냐? 그래가지고 그 상반기 협상을 질질 끌다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협상 또 하고 있는데 철강사들이 뭐 그런 얘기 하죠. 야, 니네 10년 불황일 때 내가 좀 싸게 해준 거 있잖아. 좀. 이번엔 좀 봐주면 안 되냐? 뭐. 야, 이렇게 된 이상 비긴 걸로 하자. 막 이런 네. 정도 분위기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유일한 데가 지금 현재 조선하나고 조선 하나. 많이 쓰는 데가 어디고 건설? 건설. 네. 그래서 건설도 많이 쓰고 토목 건설, 네. 자동차, 자동차. 가전제품 뭐 그런데. 자동차도 좀 괜찮지 않나? 자동차도 괜찮은데 내수 판재. 네. 내수에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자동차, 조선 정도 그나마 좀 괜찮은 데고 나머지 가전도 많이 씁니다. 가전, 예. 가전. 아 뭐 그렇겠네요. 네,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할 때 예, 예. 현재 하지만 그리고 막 철강회사들이- 철근, 예. 그리고 관, 파이프. 파이프. 네. 파이프. 파이프는 우리나라 유전관 업체들 중에는 미국 셰일 잘 되면은 많이 팔리는 업체들. 또 있고. 강관. 예, 예. 그런 회사들이 그나마 좀 큰 손들인데 대체로 다 안 좋고 조선 하나 그냥 좀 괜찮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후판값 좀 올려달라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중국에서 비롯됐는데 해결이 좀 난망한 상황이라 조금 어려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상황을 좀 예견하고 신성장 산업을 계속 키워왔는데 거기에서 또 캐즘 생겨버리니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좀 갈 수도 있겠네요. 2차 전지 소재 쪽을 많이 했었죠. 네. 철강회사가. 맞아요. 포스코에서도 많이 그 주가도 엄청 많이 갔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그 포스코의 뭐였지? 포스코홀딩스인가? 홀. 홀딩스. 네. 네. 그 원래 주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예.
자, 오늘 뉴스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보면은 네. 아우 이거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이거 보여드리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 열연 철강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올해 말부터 좀 실적이 좀 나와주면은 어떨까가 좀 관심사긴 한데 중국 열연 철강 가격 떨어지면은 전반적인 철강 회사들 주가가 좀 약합니다. 사실 그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은 좀 안 올라가면서 그냥 이상적으로 안 올라가면서 금리 내려가니까 이제 그 공사, 분양 시장이 좀 활발해지면 철강의 사용량도 많아지고 이런 걸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급이 늘어서 부동산 가격도 잡히는 거. 아 그렇죠. 네. 그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게 제일 좋은데 그 기대와 현실은 조금 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고생 많으셨고요. 철강 화이팅. 갑자기 귀엽게 그래.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도 뉴스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